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인스는 지난 7월 13일 영국 관리로부터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LFX의 엔진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XF9 엔진의 채용이 전망되고 있었지만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기사에서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기간 중 영국과 일본 정상 간의 전투기용 엔진 공동 개발에 관한 교환이 이뤄졌고, 같은 달 하순에는 일본 방위성 담당자가 영국을 방문하여 엔진 부분을 포함한 일본의 차기 전투기 협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양국 간의 최종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하는 영국 측과 엔진을 공동 개발하여 양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에도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은 전투기용 엔진을 영국에서 공동 개발하여 양국이 차기 전투기에 채용하면 양산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엔진 도입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또한 영국이 템페스트의 수출에 성공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엔진의 해외 수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교도통신과 재팬타임스도 7월 7일자 해외 기사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영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차기 전투기 FX 엔진 개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나 방위성은 공동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공식적인 반응도 없었으며, 영국 측에서도 공동 개발에 대한 정보가 일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제인스는 지난 13일 영국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FX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과의 공동 프로그램은 영국이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영국의 롤스로이스 대변인은 F2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개발 능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엔진 개발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일본의 IHI가 주도할 것이라고 제인스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제인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인스는 영국과 일본은 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엔진의 기술적 요소만을 공동 개발한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영국과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으로 양산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미래의 수출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일본 언론 특유의 호들갑 섞인 반응인지 아니면 과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영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엔진 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요? 롤스로이스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의 핵심 기술로 6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대용량의 전력 공급과 엔진 구조 간소화를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세대 엔진의 핵심에 내장된 일렉트리컬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템페스트 엔진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의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트 엔진은 항공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엔진 본체와는 별도로 발전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기어박스를 통해 메인 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전력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방식의 단점은 가동 부품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며 발전기를 탑재하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체 설계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가 설계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에는 일렉트리컬 스타터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가 엔진 안에 포함되어 있어 발전기를 탑재하기 위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6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대용량의 전력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하면 일본이 개발 중인 XF9 엔진의 가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고장 간격을 줄일 수 있고 평균 수명은 늘릴 수 있으며 기체 설계의 자유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영국의 리액션 엔진이 개발하고 있는 사브르 스크램제트 엔진에 사용되는 냉각 장치인 프리쿨러의 기술일 것입니다. 사브르 엔진이란 대기권 내에서는 마하 5의 속도로 작동하고 대기권 밖에서는 마하 25의 로켓 엔진으로 작동하는 극초음속 복합연행 공기호흡 로켓 엔진으로, 이 엔진은 전투기용 엔진과는 전혀 별개이지만 이 획기적인 엔진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 안에는 1000도에 달하는 고온의 공기를 단 0.01초 만에 영하 150도까지 냉각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다르파와 사브르 엔진은 공동으로 프리쿨러의 성능 검증을 실시했으며,
음속의 5배 속도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프리쿨러가 설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국방부는 프리쿨러의 기술이 유로파이터에 탑재되어 있는 EJ200 엔진에 유용한지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리액션 엔진과 함께 롤스로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혹독한 고온에 노출되는 터빈 블레이드의 수명 개선이나 EJ200의 출력 향상에 프리쿨러 기술이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액션 엔진사의 프리쿨러는 상당히 선진적인 기술이므로 실용화될지는 미지수지만, 롤스로이스는 엔진 개발에 있어서 세계 톱클래스의 실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국과의 엔진 기술의 공동 개발은 일본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바람대로 영국이 이런 최첨단 엔진 기술까지 일본에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개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제인스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홍보 담당자는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해 자기 전투기의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이 미국을 따라 이런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의 전투기 개발 흐름을 따라한 것으로,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차세대 전투기의 설계 및 개발, 생산과 유지 보수에서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차세대 전투기의 채택할 레이더나 전자장치 등의 항공전자 개발에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이 기법은 전투기의 확장성을 높여 앞으로 실시될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 중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란 전투기를 컴퓨터상에서 설계하고 설계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실제기를 제조하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문제점을 알아내어 개발 기간이나 개발비를 단축하는 새로운 항공기 개발 방법입니다. 군용기 개발에 미국이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보잉의 T-7A가 처음이며, F-15EX 기수와 앞부분 동체 및 주익도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데이터화됐고,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폭격기인 B-21도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설계됐습니다. 미군군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NGAD에서도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도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미공군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오픈 아키텍처에 의한 개발 방식을 디지털 트리니티로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방식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리니티를 일본은 차기 전투기 개발에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인 것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개발 인프라를 일본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3개 회사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3개 기업이 구축한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기술 검증용 항공기를 포함해 시험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로키드 마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인 스타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발 인프라를 로키드 마틴에게 의존하게 되어 독자적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개발 인프라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기 개발은 앞으로도 로키드 마틴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해외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분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에 이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이 기술을 공개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일본의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계획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발하려는 한국의 KF-21의 개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계획이며, 과연 어떠한 계획이 더 옳았느냐는 2020년대 후반에 나올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